코로나19 4차 대확산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의 최고 수위인 4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눈에 띄게 한산해진 반면 선별진료소는 감염 여부를 확인하려는 시민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7대 종교 지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절박한 심정으로 만남을 청했다며 위기 극복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시행의 불가피성에 공감하고 방역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의 4차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 일선 학교들이 전면 원격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여름방학 후 2학기 전면 등교를 준비 중인 교육당국은 백신 조기 접종 등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의 우선순위를 수익 창출이 아닌 사회공헌과 취약계층 지원에 두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교를 비롯한 3대 종교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나눔 캠페인 등의 행사를 진행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는 가운데 힐링의 시간이 마련됩니다. 이웃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행복한 마음 나눔 토크쇼가 울산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엔 사회적 거리 두기의 최고 수위인 4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의 밤거리엔 인파가 눈에 띄게 줄고 선별진료소에는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려는 시민들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달라진 서울 거리의 모습, 유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려는 시민들의 행렬이 서울역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불볕 더위 속 오랜 기다림 끝에 검사를 받는 시민들의 표정엔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상업시설과 업무 공간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등 4차 대유행이 번지면서 서울 시내 코로나19 검사시설 64곳은 연일 붐비고 있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선별진료소만큼이나 서울의 밤거리 모습도 예전과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젊은 층이 즐겨 찾는 서울 연남동 경의선 숲길공원, 일명 연트럴 파크 일대는 한산합니다. 3-3-5 모여 앉아 술을 마시는 젊은이들의 모습도, 잔디밭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모습도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밤 10시를 넘긴 시각, 술판을 벌이려던 일부 젊은이들도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계도하는 단속 요원들의 제지에 곧바로 자리를 피합니다. 실례합니다. 10시 이후에서는 공원에서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10시. 예. 정리 좀 해주세요. 정리 좀 해주세요. 하지만 단속 요원들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적이라고 말합니다. 제 생각에는 4단계 격상되기 이전에는 공원이라기보다는 젊은이들이나 직장인들이 와서 그 하루 즐기는, 술 먹고 즐기는 그런 그 장소였을 뿐이고, 이게 4단계 격상이 된 오늘로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진정한 도시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제4차 대유행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 시민들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킬 때 이 위기로부터 조금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연남동 경의선 숲길공원에서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종교 지도자들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시행의 불가피성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불교와 천주교 등 7개 종교 지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어려운 시기에 종교계 지도자 어른들의 말씀이 필요해 절박한 심정으로 만남을 요청드렸다면서 위기 극복에 다시 한번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종교계 지도자들이 나서서 종교 활동 현장에서 신도들 간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고 방역 수칙도 철저히 준수하도록 이끌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행 스님 등 종교계 지도자들은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시행의 불가피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이번 위기가 조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4차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 일선 학교들이 오늘부터 전면 원격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2학기 전면 등교를 준비 중인 교육당국은 감염병 추이에 촉각을 세우고 백신 조기 접종 등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로 격상되면서 학교 현장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도권 일선 학교들은 학교 밀집도 조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모두 원격 수업에 돌입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의 유치원과 초, 중, 고 특수학교는 4단계 거리두기에 따라 여름방학 이전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학교 밀집도 조정 등 학사 운영 방안은 7월 14일 본격 적용 예정입니다. 그러나 원격 수업 기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다수 학교들이 기말고사 등 1학기 학사 일정을 1, 2주가량 남겨놓은 데다 수도권 중고교 70% 이상은 이번 주, 초등학교 90% 이상은 다음 주까지 각각 여름방학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2학기 전면 등교를 예고한 상황에서 급격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속도로 방역 대응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점입니다. 최근 질병관리청은 4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통제력을 잃을 경우 개학 무렵인 8월 중순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2,3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4단계의 선제적 방역 조치를 계기로 2학기 시작까지 남은 40여일의 기간 동안 현재 지역 감염 유행을 차단함과 동시에 전 교직원과 학원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등 학교 방역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육부는 개학 전까지 방역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감염병 추이에 따라 2학기 전면 등교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성용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코로나 확진자 수에 의존한 거리두기 체계를 방역 전문가들과 여야 협의 등을 통해 새롭게 바꿔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확진자 통계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지만 국가별로 보면 백신 접종률과 사망률 등 다른 통계를 통해 방역 조치를 취하는 나라들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저는 특히 방역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큰 이제 좀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예를 들어 이번에 재난지원금 문제도 그렇지만은 지금의 확진자 수를 기반으로 한 그런 어떤 방역 그 판단 체계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4단계 밑으로 내려가기가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4단계 방역 조치가 고착화되면 우리 경제가 너무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에게 얘기했고 송 대표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수익 창출보다는 사회공헌과 취약계층 지원을 우선하는 기업 활동을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데요. 불교를 비롯한 3대 종교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인식 제고를 위해 나눔 캠페인 등의 행사를 진행합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수익 창출보다는 공동체 이익과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해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힙니다.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등 사회적 기업들의 활동은 자비와 나눔, 절제를 강조하는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으로도 여겨집니다.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등 3대 종교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인식 제고를 위해
올해로 7번째 공동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모두를 위한 경제, 나눔, 또 하나의 섬김이라는 주제로 우선 이달부터 석 달간 각 종교별 모금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불교의 경우 전북 고창의 담마협동조합과 광명 금강정사의 행원사회적협동조합, 전주 자연음식문화원이 참여해 온라인 마켓과 창동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들 기업이 준비한 채식 음식과 친환경 도시락 등의 판매 수익금은 학대 피해 아동, 노숙인, 쪽방촌을 위한 쉼터 등에 지원됩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경제활동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는 생존을 위한 무한 경쟁이 아닌 상생을 위한 공동체로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3대 종교 공동 행사의 주요 행사인 기념식은 오는 10월 7일 오전 11시 명동 대성당 꼬스트홀에서 열립니다. 기념식에는 종교계 대표와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이 함께하며 각 종교별 나눔 캠페인의 성과를 공유하고 모금된 기부금을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분들이 누구보다도 더 힘겹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런 분들과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어떤 중요성과 또 필요성을 이렇게 절감하게 됩니다. 종교계가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확산하는 의미 있는 시작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더 확산시키고 코로나 이후 맞이하게 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종교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불교 사회적 기업 지원단체인 사람과 사회적 경제 불교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는 3대 종교인들의 동참으로 사회적 기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착한 소비와 자비 나눔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전국 각 사찰에서 일제히 2021년 백중기도 입제에 들어간 가운데 부산 홍법사에서 조계종 불심 도문 대종사 초청 법회가 봉행됐습니다. 홍법사는 조계종 불심 도문 대종사를 초청해 우란분절 기도 초제 법회를 봉행했고 불심 도문 스님은 법문을 통해 지극한 마음으로 이고등락, 생사의 괴로움을 여의고 열반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 선근 인연을 지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억지로 악음을 끊고 억지로 선음을 닦으려 하지 말고 그냥 숨 쉬듯이 목마르면 물 마시듯이 배고프면 밥 먹듯이 고단하면 잠을 자듯이 저절로 그 마음을 청정히 해라 그 말이야.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 부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든 놈을 이 나라 전 국민과 전 세계 인류에게 주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냐?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이다. 한편 도문 스님의 법문 실황은 BBS TV를 통해 오는 26일 오후 1시 30분, 28일 오후 7시 30분, 29일 오전 7시 30분에 방송되며 홍법사 우란분절 기도 2제 법문은 오는 18일 부산 고심정사 회주 원택 스님이 맡게 됩니다. 부산 지역 녹색 사찰 1호로 지정된 부산 도림사가 협약식에 이어 현판식을 봉행했습니다. 현판식에서 도림사 주지 정찬 스님은 불교에서 물질을 아끼고 환경을 보호하는 생활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전해준 큰 물림이라고 강조하고 지구를 살리는 환경운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캠페인의 차원을 떠나 공교육이나 가정교육에서 유치원 때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부산 지역 녹색 사찰 1호로 지정된 도림사는 현재 신도들과 개인 물컵 사용하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빈그릇 운동 실천하기 등 부산 지역에서 녹색 사찰 만들기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등으로 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민들이 가진 고민을 듣고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의 시간이 울산에서 열립니다. 울산 BBS 박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경제 발전의 주역으로 앞만 보고 달려온 울산 시민들이
잠시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BBS 울산 불교방송이 2018년 개국 10주년을 맞아 기획한 행복한 마음 나눔 토크쇼입니다. 지난 1회와 2회 당시 힐링 멘토로 나선 법륜 스님과 마가 스님은 직접 시민들의 고민을 듣고 명쾌한 해답을 전하면서 큰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습니다. 비록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전격 취소했지만 올해는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개최를 결정했습니다. 올해 행복한 마음 나눔 토크쇼는 오는 15일 오후 3시 KBS 울산홀에서 개최됩니다. 행사는 1부 힐링 멘토 토크쇼와 2부 축하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1부 토크쇼에는 BBS 불교방송 진행자로도 맹활약 중인 성진 스님과 주석 스님이 힐링 멘토로 나섭니다. 힐링 멘토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고민에 대해 갈등과 함께 오늘의 발끝을 내려다본다를 주제로 삶의 지혜를 전합니다. 2부 축하 공연에는 사랑 찾아 인생 찾아를 부른 가수 조항조를 비롯해 돌리도의 서지호, 장구의 신 박서진, 국악가수 권미 등이 무대에 올라 그간 쌓인 시민들의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행사는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인원 제한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이 이뤄지며 추후 BBS TV 등을 통해 녹화 중계될 예정입니다. 울산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울산불교 환경연대가 울산 백년사에서 찾아가는 기후학교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한마음선언 해눌 스님은 EM으로 환경을 살린다를 주제로 수질 개선과 토양 오염을 예방하는 EM, 유용한 미생물의 다양한 활용법 등을 강연했습니다. 또 백년사의 EM 발효기를 기증했으며 동참 대중은 직접 EM 발효액을 만들어보고 생활 속 환경 보존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기후학교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울주군 상북면 용화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인 조사 활동이 시작됩니다. 앞서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스님 등은 우리 사회의 반목과 대립의 원인을 상대에게 찾지 말고 자신에게서 찾아 사회 통합을 이뤄내자며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가 내린 전남 지역의 피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드론이 투입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호우 피해 지역의 공공, 사유시설 피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드론을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편요금이 오는 9월부터 50원 오릅니다. 2년 4개월 만에 이뤄지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25g 이하 규격 우편물은 380원에서 430원으로 오르고 25g 초과 50g 이하는 400원에서 450원으로 인상되지만 50g을 넘는 우편과 속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마 피해가 채 아물지 않은 곳이 있는데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전국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설상가상인데요. 중국 송나라 때 선승들의 대표적인 선문답을 담은 벽암록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멸각심 두하자량, 번뇌를 버리면 불 속에 있어도 저절로 시원해진다.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7월 14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